95장 철전차를 부수는 제갈공명. 밤낮을 가리지 않고 달려온 관운과 장포는 지친 기색도 없이 공명에게로 가 모든 사실을 털어놓았어요. 관운과 장포의 보고를 받은 공명은 직접 군사 3만 명을 거느리고 마대의 진영으로 달려갔어요. 다음 날 공명은 강유와 함께 높은 언덕에 올라 적의 진영을 살펴보았어요. 그때까지도 적의 진영에서는 철전차와 말들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었어요. 공명이 말했어요. 저 정도라면 쉽게 깨트릴 수 있다. 강유가 눈을 반짝이며 물었어요. 좋은 수라도 떠올랐습니까? 공명이 하늘을 가리키며 대답했어요. 지금은 겨울이다. 하늘에 검은 구름이 가득하고 북풍이 부니 머지않아 흰 눈이 펑펑 쏟아질 것이다. 나는 그때를 기다렸다가 철전차를 부술 것이다. 때는 겨울 중에서도 한 해가 다 끝나갈 무렵이었어요. 공명이 말한 지 며칠이 지나지 않아 과연 하늘에서 한방눈이 펑펑 쏟아져 내렸어요. 드디어 때가 왔다. 공명은 장수들을 불러 일일이 지시를 내린 후 강유에게 당부했어요. 그대는 군사를 거느리고 싸우러 나갔다가 일부러 못 이기는 척 도망쳐 오너라. 강유는 공명의 명령대로 군사를 거느리고 적의 진영을 향해 달려갔어요. 이때 오랑캐 진영에서는 총사령관 월길이 아당과 군사를 이끌고 달려나왔어요. 강유는 공명의 명령대로 열심히 싸우는 척 하다가 못 이기는 척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내 이놈 거기 섰거라. 월길은 고래고래 소리 지르며 강유의 뒤를 쫓았어요. 하지만 강유는 자기 진영으로 가까이 다가가는가 싶더니 얼른 뒤쪽으로 달아나 버렸어요. 뒤늦게 총나라 진영 가까이 도착한 월길은 난데없이 들려오는 소리에 귀를 쫑긋 세웠어요. 둥, 둥, 북소리였어요. 총나라 진영에서는 사람은 보이지 않고 북소리와 검은고 소리가 들리는 가운데 군사들의 깃발이 사방으로 돌아가며 빼곡히 우거져 있었어요. 앞불사 속았다. 월길은 진영 안에 무수히 많은 총나라 군사들이 숨어 있는 줄 알고 얼굴을 일그러뜨리며 돌아가려 했어요. 이때 뒤쫓아온 아단이 말했어요. 이것은 속임수입니다. 제갈공명이 군사가 없음에도 많이 있는 것처럼 꾸미는 것이니 지금 공격하십시오. 아단의 말에 용기를 얻은 월길이 총나라 진영을 덮치자 아니나 다를까 제갈공명이 당황한 표정으로 북을 든 군사와 함께 수레를 타고 진영 뒤쪽으로 달아났어요. 아단이 코웃음치며 중얼거렸어요. 여우 같은 놈, 다른 사람의 눈은 속여도 내 눈은 못 속인다. 아단이 월길을 부추겨 달아나는 공명의 뒤를 쫓으니 공명의 수레는 들판을 벗어나 숲속으로 들어가고 있었어요. 월길이 멈칫하며 물었어요. 적들이 숲속 어딘가에 숨어 있는 것은 아닐까? 아단이 대답했어요. 적이 숨어 있다 해도 이제는 두려워할 필요 없소. 월길은 고개를 끄덕이며 숲속으로 들어섰어요. 그때 먼저 달아난 강유와 뒤늦게 달아난 공명이 앞서거니 뒤서거니 눈 속에서 갈팡질팡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월길이 호탕하게 웃으며 군사들을 다그쳤어요. 쥐새끼 같은 놈들, 도망가는 꼴이 우습구나. 이제는 꼼짝없이 나한테 사로잡혔다. 인정사정 볼 것 없이 모두 달려들어 적을 무찔러라.
월길에 명령이 떨어지자 오랑캐 군사들은 함성을 지르며 적을 향해 덤벼들었어요. 그때였어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뒤집어지면서 오랑캐 군사들은 넓은 구덩이 속으로 떨어지고 말았어요. 총나라 군사들이 길고 넓은 함정을 파 나뭇가지를 얹어놓고 그 위에 눈을 덮으니 조금도 의심해 보지 않았던 거예요. 뒤에서 달려오던 철전차도 연이어 구덩이 속으로 줄지어 떨어졌어요. 조용하던 산골짜기가 순식간에 지옥으로 변했어요. 사람과 철전차가 한꺼번에 구덩이 속으로 나뒹굴며 사람들의 비명소리가 메아리쳤어요. 그도 그럴 것이 사방을 쇠못으로 둘러박은 철전차가 함께 떨어지며 군사들의 몸을 마구 찔러댔던 거예요. 뒤쪽에서 달려오던 오랑캐 군사들은 기겁을 하고 돌아서서 도망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그때는 이미 관음과 장포가 양쪽에서 쉴 새 없이 화살을 쏘며 달려오고 있었고 뒤쪽에서는 강유와 마대, 장익 등이 군사를 거느리고 달려오고 있었어요. 분하다. 월길과 아다는 이를 악물고 총나라 군사들과 맞섰으나 역부족이었어요. 월길은 관응의 칼에 맞아 죽고 아다는 마대에게 사로잡히고 말았어요. 온몸이 밧줄로 묶인 아단에게 공명이 말했어요. 나는 한나라 황제의 명령을 받고 역적을 물리치러 왔다. 너희가 역적의 편을 든다면 너희들을 죽여 마땅하나 스스로 반란을 일으킨 게 아니라 조예의 부탁을 뿌리치지 못해 어쩔 수 없이 한 일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 그래서 나는 사로잡은 군사와 말 그리고 빼앗은 모든 무기들을 너희들에게 돌려줄 것이니 지금 당장 너희들의 고향으로 돌아가 다시는 우리 땅에 발을 들여놓지 말라. 너의 왕에게 전하라. 공명은 그들의 몸에 묶인 밧줄을 풀어주고는 술과 음식을 대접하자 아단과 그의 병사들은 공명의 친절에 감격했어요. 아단은 공명을 향해 감사의 절을 올리며 국왕 천리길이 있는 자신의 진영으로 돌아갔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오랑캐 군사들은 국경 밖으로 물러나 고향으로 돌아갔어요. 왕망과 조지는 물론 서랑의 오랑캐 군대마저 제갈공명에게 패배하고 함께 갔던 여러 장수들이 죽었다는 보고를 받은 조예는 얼굴이 새파랗게 질렸어요. 이제 누가 나가 적들을 막을 것인가? 조예는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부들부들 떨면서 말했어요. 이때 신하 화음이 입을 열었어요. 이제는 폐하께서 직접 나서야 할 때입니다. 폐하께서 전하의 영웅 호걸들을 모두 불러들여 적을 물리치지 않으면 장안도 곧 적의 손으로 떨어지고 낙양도 위태롭게 됩니다. 그러자 종효라는 신하가 화음의 말을 가로막고 나섰어요. 옛말에 적을 알고 나를 알면 100번 싸워 100번 이긴다는 말이 있습니다. 원래 훌륭한 장수는 아는 것이 많아야 적을 이길 수 있는데 지금의 대장군 조지는 싸움에 나간 경험은 많지만 제갈공명을 이길 수 있는 지혜가 모자랍니다. 제가 총나라 군대를 물리칠 수 있는 한 사람을 추천하겠습니다. 조예가 두 눈을 동그랗게 뜨고 물었어요. 그게 누군가? 종효가 대답했어요. 표기 장군이었던 사마이입니다. 조예가 되물었어요. 사마이라면 죄를 지어 쫓겨난 사람이 아닌가? 종효가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했어요. 지난날 사마이의 죄는
폐하와 그의 사이를 이간질시키려는 제갈공명의 장꾀였습니다. 그것은 제갈공명이 사마이의 재주를 무서워하고 있다는 뜻이며 폐하가 사마이를 쫓아내자마자 쳐들어온 것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이제 폐하께서 사마이를 다시 불러쓰시면 제 아무리 제갈공명이라 한들 굴복하지 않고는 배길 수 없을 것입니다. 조예가 길게 한숨을 뱉어냈어요. 사마이에게 죄가 없음은 나도 알고 있었다. 그래, 사마이는 지금 어디에 있는가? 종효가 대답했어요. 고향인 완성 땅에서 한가롭게 지내고 있다고 합니다. 조예가 명령했어요. 그럼 지금 당장 사마이에게 사람을 보내 그곳에 있는 모든 군사들을 이끌고 장안으로 달려오라고 하라. 이번에는 나도 군사를 거느리고 싸움에 나설 것이니 장안에서 사마이를 만나 힘을 합쳐 종나라 군사들을 물리칠 것이다. 조예는 완성으로 사람을 보내 사마이를 불러오게 하는 한편 자신은 직접 낙양의 군사를 이끌고 장안으로 달려갔어요. 한편 고향인 완성 땅에 내려간 사마이는 위나라가 총나라에 잇따라 패배했다는 소식을 듣고 하늘을 보며 길게 한숨을 뱉어냈어요. 장차 이 일을 어찌할꼬. 이때 사마이의 두 아들이 아버지의 모습을 지켜보다 물었어요. 아버님께서는 어찌하여 그렇게 한숨을 쉬십니까? 사마이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는데 큰아들이 사마사, 작은아들이 사마소였어요. 두 아들은 아버지 사마이를 닮아 머리가 뛰어났으며 학문과 병법에도 밝았어요. 사마이는 그런 아들들을 바라보며 씁쓸한 미소를 지었어요. 너희들이 답답한 내 심정을 어떻게 알겠느냐? 큰아들 사마사가 물었어요. 아버님께서는 폐하께서 불러주지 않은 것이 섭섭해서 그러시는 것입니까? 사마이가 빙그레 웃을 뿐 아무런 대답도 하지 않자 작은 아들 사마소가 사마이를 대신해 말했어요. 걱정하지 마십시오. 조만간 폐하께서 아버님을 다시 부르실 것입니다. 그 말이 채 끝나기도 전이었어요. 낙양으로부터 한 명의 신하가 내려와 조예 황제의 편지를 전하니 그 내용은 지금 당장 장안으로 오라는 것이었어요. 드디어 기회가 왔다. 편지를 읽은 사마이는 두 주먹을 불끈 쥐며 그 즉시 장안으로 가 조예를 만났어요. 조예는 얼굴 가득 웃음을 띠며 사마이를 맞이했어요. 지난날 그대를 고향으로 내쫓은 것은 제갈공명의 꾀에 속은 것임을 뒤늦게 알았다. 이제 그대에게 총사령관을 맡길 것이니 온 힘을 다해 총나라 군대를 물리쳐다오. 사마이는 감격의 눈물을 흘리며 입을 열었어요. 목숨 걸고 제갈공명과 싸워 이 나라를 지키겠습니다. 하지만 그 전에 부탁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인가? 저에게 장합장수를 주십시오. 장합을 저에게 주시면 힘을 합쳐 총나라 군대를 무찌르겠습니다. 사마이의 말에 조예가 웃음을 터뜨렸어요. 나도 진작부터 장합을 그대에게 주어 돕도록 할 생각이었네. 조예의 명령을 받은 사마이는 장합 장수를 앞세워 20만 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장안으로 출발했어요. 이때 사마이가 거느린 군사야말로 위나라로서는 마지막 군대였으며 마지막 장수였어요. 사마이가 출전했다는 소식을 들은 제갈공명은 깜짝 놀랐어요. 사마이가 돌아왔다면 싸움이 어려워질 것이 분명했기 때문이에요. 사마이가 대군을 이끌고 온다면 반드시 가정 땅을 먼저 공격할 것이다.
가정은 우리의 목구멍과 같은 곳, 그곳을 공격해 주요한 길을 모두 끊어버린다면 우리는 식량을 받지 못해 굶어 죽게 될 것이다. 누가 군사를 거느리고 가 가정 땅을 지킬 것인가? 국명의 물음에 마속이 성큼 나섰어요. 제가 가겠습니다. 하지만 국명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사마이는 재주가 보통 사람보다 뛰어나며 장압 또한 유명한 장수이다. 내 비로 지혜와 꾀가 대단하다고는 하나 그들의 적수가 될 수 없다. 마속이 얼굴을 붉히며 큰소리쳤어요. 사마이와 장압 따위를 어찌 두려워하겠습니까? 저는 어려서부터 병법을 익혀 오늘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제가 가정을 지키지 못한다면 저와 제 가족의 목을 모두 베어버리십시오. 마속의 결심은 대단했어요. 국명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마속에게 25,000의 군사와 왕평 장수를 붙여 가정으로 보냈어요. 하지만 국명은 안심이 되지 않았어요. 국명은 다시 위원 장수를 불러 당부했어요. 그대는 군사를 거느리고 가정에서 가까운 양평관으로 갔다가 만약 마속의 군대가 위급해지면 그를 도우라. 국명의 명령을 받은 위원은 그 즉시 군사를 거느리고 양평관으로 떠났어요. 한편 가정에 도착한 마속은 그곳 지형을 둘러보다가 그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어요. 공명 선생께서는 너무나 꼼꼼하시구나. 이런 산골짜기 좁은 길로 어떻게 적이 쳐들어온다고 안달이실까? 마속은 공명이 지나친 걱정을 한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왕평은 걱정스럽다는 표정으로 말했어요. 적이 쳐들어오지 않는다 하더라도 각 길목마다 진영을 쳐 만약의 사태에 대비해야 합니다. 군사들에게 나무를 베어오게 하여 벽을 쌓아 올리고 길마다 군사를 배치해 둔다면 10만 군사가 쳐들어온다 해도 끄떡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마속은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여긴 길이 좁아 진영을 칠 수 없다. 우리는 저기 나무가 우거진 산 위로 올라가 진영을 친다. 저 산은 높고 숲도 무성하니 바로 하늘이 내려준 요새이다. 하지만 왕평은 세차게 고개를 흔들었어요. 산 위에 진영을 세우다니요. 그것은 장군께서 잘못 생각한 것입니다. 공명 선생의 말씀대로 길목에 벽을 쌓고 지키면 10만 적군이 몰려와도 막아낼 수 있으나 산 위에 진영을 세웠다가 혹시라도 적들이 포위하면 그때는 대체 어쩌시렵니까? 게다가 사방에 길이 없으니 우리 군사는 마실 물을 구하지 못해 싸우기도 전에 스스로 무너질 것입니다. 하지만 마속은 고집을 꺾지 않았어요. 어허, 그대는 어찌 그리 어리석소. 병법에 이르기를 높은 곳에 올라 아래를 굽어보며 공격하면 마치 대나무를 쪼개는 듯 쉽다고 했소이다. 또 죽을 각오를 하고 싸우면 그때 비로소 산다고 했소. 적이 와서 포위하면 우리 군사들이 죽기 살기로 싸울 것이니 혼자서 100명은 당해낼 것이요. 내가 평소에 병법책을 많이 읽었기에 공명 선생께서 나에게 맡기셨거늘 그대가 대체 뭘 안다고 그리 나서는 것이요. 마속은 왕평을 엄하게 꾸짖으며 5,000의 군사를 떼어주고 자기는 나머지 군사를 거느리고 산 위로 부랴부랴 올라갔어요. 왕평은 어쩔 수 없이 산에서 4km 떨어진 곳에 진영을 세우고는 가정의 지형과 자신들이 진영을 친 모양을 자세히 그려 제갈국명에게 급히 보냈어요. 이때 위나라의 총사령관 사마위는
국명의 예상대로 가정으로 먼저 들이닥쳤다가 이미 총나라 군대가 도착했음을 알고 탄식했어요. 제갈국명은 참으로 귀신 같은 사람이구나. 이미 내 작전을 꿰뚫고 있다니. 적의 상황을 살피러 갔던 병사가 돌아와 사마이에게 보고했어요. 마속이 이끄는 적들은 길에서 멀리 떨어진 산으로 올라가 진영을 쳤으며 왕평은 따로 군사를 거느리고 4km 떨어진 곳에 진영을 세웠습니다. 병사의 보고에 사마이의 귀가 번쩍 뜨였어요. 뭐라, 적이 산 위에 진영을 쳤다면 그것은 하늘이 나를 돕는 것이다. 사마이는 무릎을 치고 기뻐하며 장압에게 명령했어요. 그대는 지금 곧장 왕평의 군사들이 올 것으로 예상되는 길목을 지키시오. 그동안 나는 산을 포위해 적의 물길을 끊겠소. 그렇게만 하면 하룻밤새의 가정을 통째로 빼앗을 수 있을 것이오. 명령을 받은 장압이 먼저 이만의 군사를 거느리고 뒷길로 빠져나가자 사마이는 나머지 군사를 거느리고 산을 겹겹이 둘러쌌어요. 이때 마속이 산 위에서 사방에 적군이 가득 깔려 있는 것을 보고는 지체 없이 명령을 내렸어요. 모두 내려가 적을 무찔러라. 위에서 밑으로 공격하면 대나무 쪼개기보다 쉬운 법이다. 하지만 마속의 군사들이 내려가 아무리 공격을 해도 위나라 군사들은 대열을 유지한 채 번갈아 싸우며 바위처럼 꼼짝도 하지 않았어요. 이에 마속은 군사를 잃고 산 위로 다시 쫓겨 올라와 점점 늘어만 가는 적들을 그저 우두커니 바라보고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이때 왕평은 장압이 거느리고 온 위나라 군사들을 보자 즉시 군사를 이끌고 나가 싸웠으나 적의 숫자가 워낙 많아 도저히 길을 뚫어 마속의 본진에 갈 수 없었어요.